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확실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국영 부동산 감정회사 QB가 내놓은 최신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QB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과 같은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월부터 5월 말 사이에 2.2%가 하락해 103만 2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월에 14%였던 연간 평균 가격 인상률이 5월에는 10.5%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클랜드 지역 집값은 연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며 평균 3.3% 떨어졌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주택 평균 가격은 146만 9,625달러로 연간 가격 인상률은 한 달 전 14.2%에서 5월에는 9.9%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웰링턴과 해밀턴으로 각각 4.9%와 4.4% 하락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과다 지불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때는 내년 중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알렉샌더는 과다 지불에 대한 공포, 즉 Fear of Overpaying이 10월의 19%에 비해 현재 73%로 공공연해진 것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값 하락의 대부분이 끝나고 가격이 몇 년 동안 안정될 수 있는 내년 중반까지 그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은 정점 이후 5% 또는 6% 하락했으며 현재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되면 최대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샌더는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섰으며 비록 최근 몇 달 동안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까지 가격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사는 뉴질랜드와의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샤오룽 중국 대사는 뉴스허브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 중국의 의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 기간 동안 중국은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우타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순회 방문 이후 태평양 파트너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우타 외무장관은 국경이 열리면 여러 태평양 제도를 방문할 계획이지만 중국이 8개국을 한꺼번에 방문하는 이례적인 조치와는 같지 않은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6년간의 공사와 지연 그리고 막대한 비용 투입 후에 오클랜드항은 컨테이너 터미널을 자동화하려는 계획을 포기했으며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해 6,500만 달러를 탕감할 예정입니다. 얀 도슨 오클랜드 이사회 의장은 프로젝트의 현황과 독립 전문가들의 조언, 완전한 터미널 자동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신중히 고려한 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 팀과 공급업체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의 완전한 터미널 가동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시스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완료까지의 예상 일정이나 비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던 3,300여 명의 노동자와 70여 개의 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주 4일제 근무 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보스턴 칼리지의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4데이 워크 글로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데이 워크 글로벌 공동 창업자인 뉴질랜드인 앤드류 반스는 2018년 자신의 뉴질랜드 회사 퍼머넌트 가디언에서 처음 주 4일 근무를 시험해 봤고 그 이후 생산성 향상과 직원 행복도를 이유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는 모닝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100% 이상의 생산성을 보고 있으며 그것이 가장 놀라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이 폭스바겐, 파나소닉, 유니레버 같은 회사들에서 피쉬앤칩스 가게로까지 넘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주 4일 근무제를 최고의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데이터는 뉴질랜드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된 것으로 기록된 사람들의 비율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6월 8일 현재 뉴질랜드 인구의 약 24% 또는 약 120만 명이 코비드19에 감염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보건부는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접촉 관리와 검사 방법 변경과 함께 자가 보고하는 신속 항원 검사로의 이동은 우리 보고에서 확인되고 포착되지 않은 상당수의 코비드19 사례가 있음을 항상 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의 수석과학 고문은 코비드19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더 공격적인 변이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안 타운 박사는 정부가 다음 달에 출국 전 검사를 중단할 계획인 만큼 국경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비드는 더 이상 일부 오클랜드 시민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부의 수석 검사 고문인 커스틴 베이너는 뉴질랜드에 어떤 변이가 유입되고 지역사회에 순환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변종 감시의 중요성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개방된 국경은 더 많은 변종을 가져올 것이며 국경과 지역사회 내에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베이넌 고문은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1원 9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0원 0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82전입니다.